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전성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베테랑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는 하도 많은 그런 또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스타급 선수들을 좀 제외하고 약간 그 슈퍼스타급 아래에 있는 백정도장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선수들의 전성기, 그리고 전성기 때의 플레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선수는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이때는 진짜 스피드가 남다르잖아요. 그죠? 저기서도 페이셜 덩크, 이때 조엘 엠비드랑 엄청난 신경전을 벌였고, 스플릿 디펜스 이후에 득점, 그리고 이 3점은 제 기억이 맞다면 MVP를 거의 확정하는 그런 3점 버저비터였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패스, 비하인드 백, 그리고 저기서 그냥 덩크를 찍어버렸고, 지미 버틀러로 딱볼락하는 운동 능력.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더블 최다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OKC에서 10년 이상을 뛰었는데요. 821경기 동안 23득점,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8.4개, 스틸 1.8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투나 3점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런 효율을 기록의 크기로서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었죠. MVP도 달성을 했었고, 트리플 더블 시즌도 커리어 통산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런 기록과 위력들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절반은 예스, 절반은 노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승을 이끌지 못했어요. 물론 웨스트브룩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케빈 듀란트가 플레이오프만 되면 좀 부진하고 지치는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프로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몸에 칼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반월판 부상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전성기를 아쉽게 또 허비한 감도 없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러셀 웨스트브룩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 다음에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과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승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승을 했더라면 호사가들 혹은 저처럼 그냥 웨스트브룩의 플레이를 딱히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안티 세력들을 좀 입 다물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물론 웨스트브룩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덴버 너게츠에서도 저말 머레이를 대신해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전성기는 확연히 지났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어쨌든 평균 트리플 더블 시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MVP도 수상을 했고, 여러 차례 올스타, 또 올 NBA 퍼스트 팀, 세컨 팀, 여러 가지 각종 또 영예를 누렸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농구 선수이면 부인하기 어렵다. 여전히 훌륭한 선수고 명예의 전당에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커리어를 보냈음은 부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입니다. 클레이 탐슨은 시카고 불스와의 이 맞대결에서 NBA 한 경기 통산 최다 3점 기록을 썼습니다. 14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스테픈 커리의 스크린을 받고 스크린 어웨이에 석점. 팝아웃 하면서 석점. 경기 지금 점수 차이 보이시나요? 105대 63이라서 승리에 대한, 또 승부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케빈 듀란트와 함께 했을 때니까. 세월이 제법 지났었는데 14개의 3점을 한 경기에서 기록을 하면서 NBA 기록을 깼었습니다. 이런 온갖 영예와 또 여러 가지 각종 성과들을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고 누렸었는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뛰었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점철된 그런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 2년 반의 공백이긴 했습니다만 793경기 뛰면서 19.6득점, 3.5리바운드, 2.3어시스트, 그리고 챔피언 반지 4개. 클레이 탐슨이 내일 당장 은퇴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클레이 탐슨의 11번을 100% 영구 결번할 겁니다. 야투 45.3%, 3점 41.3%, 자유투 85.8%, 효율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키가 큰 그런 슈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림을 공략하는 능력, 드리블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에는 3&D였죠. 3점과 디펜스가 되는 선수였고, 또 올 수비팀에 뽑힌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공수 균형이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는 느려졌고 나이를 많이 먹었고
꼰대력도 상승했고 에고는 또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덜러스로 이적을 해서 또 본인의 새로운 출발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이면 뭐 클레이 탐슨을 싫어할 수 없겠죠. 저희도 11월 12일에 열리는 골든스테이트와 댈러스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때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헌정 영상을 준비했을지도 궁금하고 또 골든스테이트 옛 동료를 맞아서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뛸 클레이 탐슨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콘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NBA 올스타에는 딱 한 번 뽑혔지만 뭐 정말 실력이 좋은 선수고 인성은 더 빼어난 선수죠. 전성기는 멤피스 시절이었습니다. 그리드 앤 그라인드, 잭 랜돌프, 뭐 토니 알렌, 마크 가솔, 자, 이런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아쉽게 대권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이때 마이크 콘니의 뭐 스피드, 그다음에 수비력, 리더십 엄청났었죠. 자, 마이크 콘니가 2008년부터 뛰었는데 16년 동안 뛰면서 테크니컬 파울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만큼 심판 판정에 흥분하거나 본인의 뭐 템포를 잃어버리거나 또 신경질 내면서 경기를 던지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또 신사적이고 상당히 인성이 또 바른 선수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자, 그렇다고 뭐 그냥 모범적인 선수고 매너만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NBA에서 뛰는 동안 꾸준하게 15득점, 어시스트 5개, 6개를 뿌리는 선수고 당연히 뭐 전성기는 본인의 프로 첫 직장이었던 멤피스였습니다. 10년 넘게 뛰면서 14.9득점, 5.7어시스트, 1.5스틸 기록을 했고요. 단단한 수비, 또 훌륭한 공격, 아주 냉철한 플레이 메이킹으로서 본인의 이름값을 잘 해냈습니다. 3점도 8개 던지면 3개는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슈터였고요. 자유투, 야투 모두 다 본인의 포지션과 신체 조건 대비 평균 이상은 됐습니다. 마이크 콘니는 지금 현재는 미네소타에 뛰고 있지만 멤피스와 유타를 거치면서 항상 소속팀을 좋은 성적을 이끌었습니다. 위닝 플레이어였고요.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뭐 챔피언 반지가 없을 뿐이지 그 누구도 마이크 콘니의 이런 NBA 커리어가 실패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갸녀린 체구의 왼손잡이 포인트 가드가 16년, 17년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이 마이크 콘니도 노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미네소타에서 또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 인터넷 변경하면 혜택이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현금으로 페이백을 48만 원을 주고 추가 지원도 따로 있어요. 이 할인 적용을 받으면 3년 썼을 때 지금보다 얼마가 세이브 되겠어요? 150만 원입니다. 이 인터넷 끝판왕이 호갱업체. 조코피 TV에서 인터넷 끝판왕 광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자,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딱 문의 상담 견적만 받아보셔도 조코피 얼굴이 새겨진 그립톡 선물까지 준대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이참에 체크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더보기라는 링크 또는 1555 3312번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인터넷 끝판왕을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는 바로 CP3입니다. 자, LA 클리퍼스에서 이제 랍시티를 이끌었었고요. 이때가 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시절만큼이나 최전성기였죠. 자, 디안드레 조던, 블레이크 그리핀, 랍만 띄워주면 다 찍어버리는 LA 클리퍼스를 이 당시에는 레이커스보다 더 인기팀으로 이끌었었던 CP3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 손 부상, 너무나 아쉽게 클리퍼스 시절을 마무리했었는데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6년 전부 다 우승을 노려볼만 했었어요. 특히나 샌안토니오 상대로 저 샷을 넣으면서 7차전 끝에 대학 선배가 이끌던 팀 덩컨을 무너뜨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감동을 받고 클리퍼스가 정말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부상 때문에 고꾸라졌었습니다. CP3는 20년 차입니다.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22년 차여서 그렇지 20년 차도 대단한 거예요. 크리스 폴 제가 직접 많이 만나봤잖아요. 키가 180 한 1, 2 느낌이었어요. 뭐 엉덩이가 워낙 또 탄탄하고 하체가 약간은 좀 두꺼워서 그런지 신장에 180 간 넘는 느낌? 제가 2005년 때도 크리스 폴 말랐을 때도 제가 뉴욕에서 열렸던 NBA 드래프트에서 CP3를 직접 봤었는데 그만큼 NBA에서 뛰기에는 정말 뭐 소위 말해 보잘것없는 신체 조건입니다. 그런데 20년을 뛰었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본인의 식단도 바꿨습니다. 육식을 거의 하지 않고 채식 위주로 가면서 크리스 폴이 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자, 현역 가운데 어시스트가 제일 많은 선수고, 전성기는 물론 뉴올리언스 시절도 있었겠지만 저는 팀 성적을 감안했을 때 LA 클리퍼스 시절이 크리스 폴이 가장 전성기였고 팀 전력도 정상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409경기 뛰면서 18.8득점, 9.8어시스트, 스틸이 2.2개였고요. 저 작은 키로 야투가 무려 47.5%, 3점 37.8%, 자유투 88.1%, 최상급 슈터였습니다. 최상급 슈터가 최상급 패서야. 그리고 최상급 플레이메이커이자 디시전 메이커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우승 반지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크리스 폴의 실력만 놓고 보자면, 본인 개개인의 능력과 실력만 놓고 보자면 챔피언에 올랐어야 됐는데, 참 이게 선수의 운명과 팔자는, 특히나 챔피언에 오를지 말지의 여부는 그냥 신이 점지해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크리스 폴의 개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CP3는 85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뭐 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기도 하고, PJ 터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전히 한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동나이 때 다른 선수들처럼 일찌감치 은퇴하거나 실력이 팍 줄어들고 뭐 세컨 유닛 혹은 백업의 백업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크리스 폴이 챔피언 팀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챔피언 컨텐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이 아직도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뛸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1년에 11밀 받고 샌안토니오 간 거잖아요. 저는 그런 도전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크리스 폴은 무관의 제왕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뭐 99%입니다. 하지만 CP3 본인의 선택에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선수 생활의 가치, 각자가 생각하는 커리어의 가치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크리스 폴이 물론 우승했더라면 정말 활용점정이겠지만, 또 그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곳에 가치를 둔다면 저는 그런 도전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정말 우승 못한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진짜 자아의탁을 해서 정말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뭐 저는 칼말로는 극혐했고, 찰스 바클리, 제가 좋아했던 패트릭 유잉, 그 다음에 뭐 지금의 크리스 폴, 이런 선수들이 살면서 얼마나 한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이 부분에 더 중점이 있다면 모든 게 우승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선택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CP3의 도전이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제임스 하든이죠. 자, 이 경기 제가 중계했었는데 이때 케빈 듀란트의 오심 사건을 심판이 그냥 넘어갔었고, 웨슬리 존슨을 완전 스케이트 태웠던 장면. 물론 제임스 하든이 슈퍼스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컷함 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든을 따로 모아봤는데, 자, 에네스 캔터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면서 휴스턴 털보 시절에는 뭐 어마어마했었죠. 자, 저 선수가 지금 알제 하텐슈타인입니다. 하텐슈타인 애기 때였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의 발목을 앗고, 그 다음에 또 발목을 부러뜨렸던 선수가 제임스 하든입니다. 저도 제임스 하든의 뭐 의학, 그리고 또 못 꺾는 뭐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격 한정만 놓고 보자면 저는 제임스 하든의 전성기에 필적할 선수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고, 전성기 하든은 역시나 휴스턴 시절이었죠. 2013년부터 20년까지 뛰었습니다. 득점왕 3번을 차지했고, 또 심지어 커리어를 거듭할수록 또 어시스트 왕에도 오른 적이 있어요. 자, 휴스턴에서 613경기 뛰었습니다. 이미 뭐 연구 결과는 확정이고요. 29.6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7.7개, 스틸 1.8개였습니다. 굉장히 뭐 수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도 받지만 손질은 빨랐던 선수고, 또 어느 정도 좀 살이 찌고, 지금 이 사진은 아주 말랐습니다만 체구가 좀 불어나고 나서는 인테리어 수비, 빅맨 디펜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휴스턴 시절 야투가 44.3%, 3점은 대부분이 캐치앤샷이 아니라 풀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캐치앤샷 많이 던지잖아요. 이때는 거기가 풀업이었어요. 풀업, 스텝백, 그 다음에 죽은 볼 처리. 그런데 3점이 36.2%였다? 저는 대단히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가 86.2%. 그러니까 휴스턴 시절에는 제임스 하든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리키 루비오가 어떤 수비를 했냐? 수비수가 공격수와 림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리키 루비오는 제임스 하든 뒤에서 수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변주를 줘야 제임스 하든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시절이 리키 루비오의 유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임스 하든은 정상적으로 막을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공격력을 발휘했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 콘리, 그 다음에 크리스 폴,
러셀 웨스트브룩과 마찬가지로 우승 반지가 없어서 참 아쉬워요. 저는 제임스 하든급의 선수, 크리스 폴급의 선수는 진짜 우승으로만 딱 점을 찍으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제임스 하든은 뭐 3, 4년 정도는 끄떡 없어 보입니다. 과연 클리퍼스에서 우승 반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NBA 슈퍼스타급은 아니지만 슈퍼스타에서 내려온 이 베테랑들의 전성기 구간과 또 이들의 커리어를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커리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은퇴해도 이상할 것 없는 부상을 입었던 클레이 탐슨,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마이크 콘리, 크리스 폴, 그리고 내가 이제 슈퍼스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구에 대한 열정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제임스 하든, 또 러셀 웨스트브룩, 자, 이런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영건들도 NBA에서 본인들의 재능을 또 꽃피울 수 있지 않나, 이들이 또 기반을 잘 마련해 준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베테랑들 같이 나이 먹어가는데 부디 다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커리어를 또 잘 이어나가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이상 베테랑들의 전성기 구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